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수우파 시즌 1이죠. 마지막 회 방송을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이거 무대 하나를 제가 코멘트 하기보단 저도 전체 방송을 보고 이 방송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라치카 무대도 그렇고 코카인 버터 무대도 그렇고 홀리백 무대도 그렇고 이거 좀 정신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최종 무대가 생각보다.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이분들의 춤의 동작과 디테일을 보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공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을 들면서도 왜 이렇게 춤을 감상하기에 좀 정신이 없지라고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생방송 무대라서 스튜디오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워킹이 예전처럼 딱 그 안무 퍼포먼스 영상처럼 찍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약간 카메라의 구도와 각도가 아주 정확히 딱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찍은 다음에 좋게끔 편집을 해서 만든 영상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전 회까지는 퍼포먼스 영상을 위해서 찍은 영상들을 보다가 지금 그 생방송 그냥 카메라 워킹으로 보니까 좀 정신없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네 무대를 보면서 들었던 감정은 지금 이 스트리트본 파이터가 이제 백업 댄서였던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런 부분의 스토리텔링도 잘 마케팅을 했고 여기 안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다고. 지금 요번 내 무대를 봐도 아티스트와 같이 작업을 했지만 또 아티스트의 뒤에 선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게 최대한 아티스트는 사이드에 두고 또 노래도 이분들의 춤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안 살아요. 이 네 곡 다 노래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듣는 사람들이 일단 노래가 좋아야 이제 흥이 생기는데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지금 처음 무대부터 이번 무대까지는 조금 밋밋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춤 잘 춘다 진짜. 또 해. 진짜. 홀리뱅이 될 것 같은데. 선미 진짜 예쁘네. 네, 이렇게 스트리트본 파이터 시즌 1이 끝이 났고요. 계속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멤버들 가지고 방송을 계속 찍을 생각인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요 화제성이 계속 가겠죠. 요 마지막 방송은 저는 모든 오디션 방송이 그랬듯이 기존에 그 리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 디테일한 코멘트를 안 하고 이제 전체적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 방송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시대가 확실히 변했다. 그런 점을 느껴요. 이 엠넷 그리고 CJ라는 회사가 엄청 큰 회사인데 사실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은 바뀌잖아요. 그 안에 그 엄청 몇천 명의 직원들이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계속 바뀌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사내 분위기와 그 기업의 분위기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걸스 플래닛에서 CJ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약간 강압적인 수식적인 문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변하면서 문화도 바뀌고 특히 이런 방송 하나는 어떤 제작진, 어떤 PD들이 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안에 PD진들도 계속 바뀌니까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편집은 아직도 좀 자극적이게 시청률이 잘 나오게끔 편집을 하는 방향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악말 편집이라고 불리듯이 진짜 좀 스토리를 편집으로 아예 창조해내는 아예 편집팀들이 스토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편집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편집보다 그냥 있는 편집을 있는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것을 좀 싫어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이것도
그 내부에 있다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 시대, 10초 짧은 콘텐츠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막 가짜뉴스 이런 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이렇게 선호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또 피로도도 생기거든요. 반대편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내용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예능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10대, 20대들이 자극적인 것만 쫓는 것 같지만, 그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되게 혐오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부터 코로나 이후에 어느 기점으로 조금씩 문화가 조금 더 부드럽고 순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 방송국에서도 캐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편집이 가고 있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이 방송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스폰서 PPL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막 게임을 하는가 하면은 밤에 음식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PPL인데, 그리고 또 싸이님이 운영하고 있는 피네이션이라는 소속사가 여기에 이제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노래나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댄서들 또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보면은 그래도 최대한 그런 비난을 의식해서 이 댄서들 위주로 하고 그런 아티스트는 좀 서브로 두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나. 예전처럼 아주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작진들이 진짜로 어느 정도는 이 백댄서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진정성 있게 스토리를 풀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만큼 좀 잘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쇼미더머니처럼, 쇼미더머니도 이렇게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힙합씬이 되게 비인기였는데 그들을 전면에 내세웠더니 엄청나게 잘 돼서 사실상 힙합계를 살려놓은 공신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쇼미더머니도 계속 자극적인 편집으로 갔던 것도 있지만, 거기에 출연해서 인기 얻은 힙합퍼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힙지리들이다 이러는 비난도 많이 받고, 그들이 이제 뭔가 혐오 문화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사회를 양분하는 그런 데 일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나오는 댄서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댄서분들도 이것을 기점으로 그때 쇼미더머니만큼 이 댄서들의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쇼미더머니는 직접 본인들이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좀 더 파급력이 컸죠. 이 댄서분들은 어쨌든 그냥 춤만 추고 본인들이 어떤 음원을 혼자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앞으로 되게 이쪽 문화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얻은 영향력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은 좋겠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아쉬운 점은, 저는 그래도 밴드 음악으로 음악을 시작했고 밴드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밴드 음악도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이 방송가들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는 이제 슈퍼밴드 2 정도면 엄청 잘 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슈퍼밴드도 기존 짝처럼 방송은 화제가 되고 되게 인기가 많았으나 거기에서 나온 아티스트들이 그 후에 인기를 얻고 활동을 할까는 약간 아직도 회의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가 그렇게 10년 동안 무명이었던 힙합씬을 조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잘 됐던 거는, 힙합도 우리가 그 전에 인기 있었을 때 1세대 힙합퍼들이 기억이 있었는데, 쇼미더머니로 2세대 힙합퍼를 보니까 1세대 힙합들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댄서들도 우리가 아주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힙합이 처음 들어와서 막 힙합 안무 추고 다들 막 비보잉하고 했었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15년 후에 딱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로 아주 훈련된 댄서들을 보니까 그때 내 기억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근데 밴드는 지금 슈퍼밴드를 하든 뭘 하든 되게 세련돼지고 잘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밴드가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그 80년대, 90년대 음악보다 지금 밴드 음악이 못해요. 그때보다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힙합이나 춤은 우리 기억보다 훨씬 잘하니까 새로 여기서 문화가 시작되고 불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다. 밴드도 더 잘 되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요. 그리고 간단히 요 그 방송이 마무리됐으니까 조금 방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방송 안에서 무슨 그 배틀 형식이나 또 MC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뭐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유명한 그 댄서분들이 리뷰하는 거 보면은 배틀을 할 때 같은 노래로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의견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게 초반에는 이렇게 배틀을 부는 형식이 다소 생소해서 이 제작진 측에 뭐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 배틀이라는 대회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초반에 좀 저도 생소했으니까요. 그 시청자분들은 이런 배틀, 댄스 배틀 형식이 생소할 테니까 그걸 좀 충분히 설명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좀 분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 스트릿 댄스 문화를 알려줄 거면은 그 거의 그대로 날것의 스트릿 댄스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 세계 배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댄스 배틀이 좀 그 형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MC, DJ, 그리고 심판, 그리고 관객 이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들에 대한 뭐 자질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춤을 잘 추는 사람이 항상 심판을 볼 수 없죠. 그리고 항상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명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도 계속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릿 댄스 문화에서는 저지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지가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지만 춤을 아예 못 추고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어디 뭐 스탠포드의 교수님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댄스도 그렇고 이런 대중문화에서는 그냥 대중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와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진이 먼저 정해지고 그럼 나는 저 심판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그 문화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도 저 저지들을 구성하면서도 그 크루원들한테 저지들에 대한 이 상황을 충분히 알렸다고 하고요. 그 크루원들도 그런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저지들의 선택을 그 존중한다고 나온 거고, 그리고 저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MC가 원래는 그 관객들의 분위기를 호응하고 서로 사운드 붙였다가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현장을 아주 통제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다니엘님을 섭외하고 나서 초반에 강다니엘님이 그런 MC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았을 때 실제로 되게 서양과 국내의 유명한 이 배틀 MC분들의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말하는 형식이나 그 추임새를 아예 똑같이 따라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에헤이 오 막 이렇게 중간부터 하시잖아요. 그런 게 원래 그 MC들이 많이 쓰는 추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강다니엘 님이 사실 말하는 톤이 너무 그 소리가 먹혀서 좀 예전에 프로듀스에서 뭐 이승기 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소리를 그냥 딱딱 정확히 말하는 편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런 것도 경험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관객들의 분위기가 이분들을 사운드 붙였다가 막 응원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빠졌고요. 사실 여기선 DJ는 거의 모습이 안 나왔는데 원래는 DJ가 되게 그 노련한 DJ가 참여를 해서 원래도 실시간으로 그 비트를 틀어주는 거라고 해요, 음악을. 근데 그 댄서에 맞게끔 노래를 딱딱 틀어주는 그 DJ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노래로 하지 않고 그대로 DJ가 오셔서 노래를 틀어주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대회에 어떤 심판이 그리고 어떤 MC가 어떤 DJ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참가하는 댄서분들은 그런 것도 파악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요소에 따라서 매번 그 채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떤 한 명의 댄서, 한 명의 크루원들이 계속 우승하는 경우가 없고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문화고 그냥 일단 즐기고 열심히 가서 춤을 추는 그런 문화여서 그런 문화를 알리려고 좀 그대로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게 지금 방송이 끝나는 마당에도 사람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는 좋았고 결과도 좋으려면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도 많이 했어야 된다. 근데 DJ님은 거의 비춰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면 좀 피로감이 생기겠죠? 지금 헤이마마도 지금 벌써부터 뭐 국민 댄스가 돼서 피로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분간은 이 다음 시즌인 이제 여고생 분들의 댄스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고 한동안은 이제 재밌는 그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양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 양쪽 손목 다 그 고장난 상태지만 춤을 조금씩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 그 방송이었고요. 이 그 관절이라는 게 아무리 예방을 하고 뭐 조심한다고 해서 그 댄서들한테는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축구 선수들이 한 30대 중반 되면은 무릎 관절들이 다 닳아서 걷지도 잘 못하고 이런 분들도 생기는데 생각해보면 축구 선수들보다 댄서분들이 훨씬 막 10배로 더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왼종일 몇 시간씩 매일 그렇게 춤 연습을 하는데 축구는 하루에 그렇게 댄스처럼 오랜 기간 축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축구는 중간중간에 어쨌든 스프린트를 안 하는 구간도 있는데 춤은 계속 춰야 되니까. 그래서 30대 되면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댄서들 사이에는 댄서들은 30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안에서 배틀을 하면서 되게 본인들이 더 힘을 많이 쓰고 더 오버해서 더 막 파워풀하게 관절을 꺾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좀 부상에 유의하면서 오래 춤을 추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즌이 될 때 또 기대하면서 리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까지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리뷰를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